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경입니다. 오늘 아침엔 잤죠, 참. 저는 아침마다 운동 가는 그런 건강한 청년입니다. 네. 그 운동 갔다 와서 라닝 셔츠를 속에 입었구나. 러닝 셔츠를 입지 않고. 라닝구 아니고요? 러닝 셔츠 아닙니다. 네. 저는 흰 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드티 같은 건 절대로 입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 편한 옷을 입어야 일의 능률이 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보고 또 후드티 입었다고 뭐라 그러더니 이제는 이렇게 입어야 능률이 오릅니다. 그럼 능률껏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진짜 오늘 아침에 버스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 방금 전에 제가 받았는데 버스 파업 끝났다고요. 네. 근데 이 버스 파업 이 부분이 오늘 저도 사실 그래서 3시 30분부터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전부터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갖고 왔는데 그 어쨌든 이 옛날 썼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관심을 두네요. 나 안경 딴 거 쓰고 왔거든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내가 능률이 나이 든 올랐거든요. 사람으로서 충고 하나 하겠는데 사회생활을 하려면요. 이 항상 시기가 적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한참 전 이게 얘기를 하고 나서 알았다 이러면은 사회생활이 아니라 상대가 저 친구는 참 사회생활을 못하는 오히려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니까. 묵묵히 알아보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요? 묵묵한 편입니다. 근데 사람이 표현을 해야지 네. 묵묵하면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말을 잘못 꺼냈다가 후회하시거나 큰 일을 겪으시는 분들 워낙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입은 안 열수록 좋다라는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또 노티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는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이 사회적 경험이 많은 듯한 얘기를 많이 하고 취향도 나이 들은 사람 취향이에요. 그럼요. 네. 네. 뭐 쌍화채 좋아하고. 좋아하는 아침에 노래로 일어나서 커피에다가 계란 띄워서 먹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좋아하는 노래로 세월이 가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문세 네. 이런 이문세 씨. 희야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네.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도 뭐 이우영 아나운서의 어떤 이런 취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내용 말고 별로 안 좋은 내용만 골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친구가 하도 많아서 그렇잖아요. 저한테는 늘 좋은 문자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론입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여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정말 다행히도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좀 있으면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내일 이제 한국갤럽 나오고 내일 또 나오네요. 월요일 날은 쏟아질 거야. 아마. 네. 왜 그러냐면 월요일 날 쏟아져야만 블랙아웃 이 깜깜이 기간에 공표를 못 하니까.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자, 첫 번째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여야가 표밭갈이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오늘 격전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 곳곳을 찾아서 릴레이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고 또 펼쳤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서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했고요. 마포, 서대문,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을 차례로 돌고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로 이동해서 집중 유세로 마무리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이뇨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례대표 후보들과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한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출근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에서 용산역 광장에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학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고요. 동작으로 이동해서 류사명, 김병기 후보 지원에도 나섭니다. 한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위원장은 부산과 창원 등을 돌면서 낙동강 벨트 격전지에 나선 후보들을 돕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함께 겨냥한 2조 심판론, 그리고 민주당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를 정조중한 정권 심판론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드디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군대 공군 갔다 왔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아 그렇죠. 네, 다녀왔습니다. 공군. 그 전투기 뜨고 내릴 때 소음 기준이 얼마예요? 소음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일까요? 군대 가서 청소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죠. 아닙니다. 새도 쫓았습니다. 새와 노루도 아, 쫓았습니다. 새와 노루도. 그냥 활주로 근처에 있으면 안 돼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중요해요. 그럼요. 지금 내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일설에 의하면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그러니까 이륙하고 착륙할 때 120데시벨이 조금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거운동 할 때 허용되는 확성기의 이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127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제 연구실에 있는데 저 밖에서 그 왜 유세 차량 이 음악 트는 거 있잖아요. 무슨 노래더라? 약간 뭐 음악 막 트는데 그게 제 연구실에서 다 들려요. 야, 진짜 좀 심하더라고. 근데 저는 선거운동 첫날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이제 확성기에 대놓고서 서로 막 비난할 거 아닙니까? 예? 아, 좋은 소리를 확성기에 들어도 짜증이 나는데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제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이 또 푸드 트럭이 아니라 푸드 트럭이 아니죠. 예. 유세 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확성기 달고서 이렇게 막 아파트 돌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와, 근데 푸드 트럭을 평소에 많이 먹나 봐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좋아합니다. 예. 호떡 트럭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돌고 이게 돌 거 아니에요. 나는 아주 그냥 그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소한도 확성기가 127데시벨이면 이걸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한 70데시벨? 뭐 이 정도로 70은 너무 조용한가? 근데 어쨌든 사실 이게 확성기 들고 떠드는 거 이게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예? 독일에서 확성기 들고 자꾸 왜 푸드 트럭이 나오냐? 유세 차량 트럭이면 많이 돌아다니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좋아요. 근데 유세 차량 올라가서 떠들 이런 거 없거든요. 제발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127데시벨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아주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민주당. 근데 잠깐만. 네. 동네에도 그러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오늘도 돌아다니시다고요? 오늘도. 네.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야, 저 사람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잘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짜증이 나면 사실은 오히려 그게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왜 돌아다닐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고요. 이게 뭐냐면 지지를 받으려면 관심이 일단 있어야 돼요. 관심 없는 지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더라도 그냥 떠드는 거예요. 참. 네. 예.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끄는 이해찬,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데요. 정권 심판론 강화를 근거로 조심스레 낙관적인 선거 전망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해찬 위원장은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해서 일주일 좀 지나야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년 동안 하도 국민들이 시달리고 안 볼 걸 보고 그래서 아예 평가가 아니고 심판을 하는 선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정치를 안 해봤고 시달려 본 적이 없다. 사고나 발언을 보면 우선 원숙하지 않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 약진이 민주당 지역구 선거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선 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모인다 분석을 했습니다. 총선 후 전국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저쪽이 이제 오히려 통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김부겸 위원장은 저쪽은 꺾이고 우리들은 올라가는데 그 추세가 지금 당분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이렇게 불붙여준 것은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너무 우리 지지자들의 분위기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면서 툭 뱉은 말 한마디가 선거 국면 전체를 자칫하면 또 흔들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끝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의 두 선대위원장 선거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말조심 강조했습니다. 뭐 어려운 말로는 오럴 리스크라고도 하죠. 네. 민주당의 낙관론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우영 아나운서의 잘난 척을 잠시 들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한 2-3주 전에 오럴 리스크라는 것을 톡톡 뉴스화 상식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난닝구를 입고 저는 난닝구를 입고 있지 않고요. 러닝 셔츠가 맞는 편입니다. 4540번님이 구분을 해주셨어요. 운동할 땐 러닝구, 일할 땐 난닝구. 이 난닝구지 그러니까. 난닝구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여러분의 표현입니다. 말은 진리입니다. 네. 쫓아야죠.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아 난닝구. 이게 말이에요.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난 좀 복수해야지. 퀴즈. 네. 유권자 투표하는 유권자의 네. 몇 퍼센트가 투표일 찾으라고 내가 일부러 천천히 네. 투표일 2주 전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투표일을 2주 정도 앞둔 이후부터 자신의 선택할 후보를 결정할까요? 질문이 너무 긴데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네. 자기가 선택할 후보를 언제쯤 결정할까요? 그 뭐 찍어야지 뭐. 한 일주일. 네. 일주일. 네. 2주 그러니까 이내 투표일 기준 2주 이내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4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주 남아서 이제 그 뭐죠? 이 127데시벨 이거 네. 선거 이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투표를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늦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는 손님을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실수 한마디면 이게 뭐 분위기가 확 바뀌나 그걸 떠나가지고 그 약 절반가량 된 투표하는 사람이 절반가량 되는 유권자들을 내쫓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 말실수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사실 저는 예전만큼 말실수가 그렇게 크게 위력을 발휘할까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는 정치권에서 험한 말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웬만한 말실수에 그렇게 자극적으로 반응할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이론적으로 씁쓸하네요. 그렇게 맞아요. 씁쓸한 거예요. 네. 모처럼 맞는 말 했네요. 근데 왜 기분 나빠요? 네, 괜찮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전 그래요. 그리고 어제 우리 엄경영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야당 지지자들은 일찍 결집합니다. 원래. 왜냐하면 굉장히 그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실 현 정권에 대해서 분노와 비슷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 야당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집하는데 여당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결집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실수 같은 게 나오면 그러한 결집 강도를 더 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실수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중도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쪽 다시 말해서 조국 혁신당 쪽으로 더 모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글쎄 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사실 좀 다르거든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은 야당의 지지층이라는 게 뭐냐면 야권 지지층이라는 게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유권자들은 야권 지지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별로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보고 중도층은 글로 많이 가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중도층의 상당수는 2019년 조국 사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선명성을 강조하거나 이런 거에 그렇게 큰 호응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데 뭐 어쨌든 두고 봐야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중도층의 숫자는 줍니다. 중도예요? 진보예요? 보수예요?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저요?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오늘 옷을 파란색을 입고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에 입은 색깔은 또 빨간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파란색이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말조심은 해야죠. 네. 예. 그럼요. 저도 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인천 계양을에서 유권자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소식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침 7시 계양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께서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유하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부패 집단 그리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 나라를 계속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관한 무관심은 중립처럼 보여도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다. 국민께서 이 나라의 주인을 배신하는 잘못된 일꾼들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용산역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을 했고요. 출정식 후에는 서울 내 격전지들을 찾았는데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지 유세에는 이 지역에 도전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출마지인 계양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함께하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뉴스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이요. 3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을 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보면 사실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사실 크지가 않아요. 46%대 이재명 대표 46%대 원희룡 후보 42%거든요. 근데 이게 502명이기 때문에 이게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2하면 거의 9% 차이가 나면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4% 나오고요. 자,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무선 ARS, 유선 ARS 자동 응답 방식이죠. 이 방식을 통해서 여론조사 실시했고요. 501명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역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 47.2, 원희룡 후보 43.6이에요. 결국은 이 두 조사 모두가 뭐냐면 약 4% 이내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원래 원사이드한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격차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본인의 지역구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바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첫날 아침에 계양을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임종석 전 실장이 함께한다.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참여했다라는 건 이분이 사실 전 중도적 이미지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참여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공천 파동 때문에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통합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의 등장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는 가능하겠죠. 네. 자, 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 오늘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우리는 정치개혁과 민생개혁,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조국, 2조 심판은 민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번 총선의 핵심 프레임으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심판을 내세운 건데요. 어제 발표했던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도 거론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정치개혁을 할 진심을 갖고 있고 그 정치개혁을 통해 민생을 개혁하고 규제를 혁파할 진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조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라는 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관련해선 단지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포를 비롯해 서울 전 지역의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직접 후보로 뛰고 있죠.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국회 세종 이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공약과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자원의 배분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는 집권 여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공약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하겠다 이것이 사실 야당보다 우위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야당은 사실 자원의 배분과 동원이 좀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이제 그 정권 심판론 같은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런 어떤 이 생산적인 자원 배분과 동원에 관련한 공약을 조금 일찍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선거가 이제 앞으로 2주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죠. 오늘 딱 목요일입니다. 2주, 목요일이에요. 그럼 2주도 채 안 남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이 아마 사전투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사전투표 해요. 해봤어요? 네. 언제? 언젠지는 기억 안 나요. 사전투표도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전투표라는 건 뭐 사전봉사하는 투표가 아니에요. 네. 알죠? 네. 예. 사전투표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얘기 모든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 공약을 다 쏟아내야 되는데 한번 봐야죠. 사실은. 이게 선거 구도가 어떻게 좀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겁니다. 확실한 거는 어쨌든 여당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오늘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